지난 한 주는 잘 지내셨나요? 자, 오늘은 여러분이 솔깃할 만한 남근 숭배 사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. 물론 남근 숭배 사상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형태라고 할 수 있죠. 그러면은 남근 숭배가 왜 생겼을까요? 그것은 당연히 예전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농사가 많이 잘 돼야 되죠. 그러려면은 노동력이 필요하고, 그래서 아들을 낳기를 굉장히 바랬던 거예요. 그런가 하면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,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그 남근석이 있어요. 어떤 거냐면은 바로 풍수 사상에 입각한 거예요. 좀 이따 이제 그 소개를 해 드릴게요. 그러면은 남근 숭배는 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왜 여자를 빼고 남자만 했느냐. 이 농경에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남근은 결국 씨하고 관계되는 거예요. 그죠? 우리가 뭐 저 집 씨, 김씨, 이씨, 씨 얘기할 때 바로 그런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것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고, 우리나라의 남근석의 명칭은 아주 적나라해요. 자지바이, 족바이, 그 다음에 갓바이, 촛대바이, 총각바이, 말바이, 공알바이, 들어보면은 어머나 할 정도로 적나라하지만 사실은 그만큼 절절하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. 자, 우리나라 남근석이 전국에 이렇게 그 퍼져 있는데,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전라북도 군산에 있어요. 그 군산에 그 가면은 큰 대방산이 있어요. 그 대방산 아래에 대방마을이라는 곳이 있고, 그 산 골짜기 끝에 마을을 이렇게 보는 그쪽에 커다란 남근석이 있는데 1m 70이나 돼요. 그러면은 요즘 남자 키로는 좀 작겠지만 어마어마한 거죠. 그래서 그걸 왜 세웠을까? 세상에, 그 동네 여자들이 바람이 그렇게 많이 났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자가 바람이 나면 집구석은 뭐가 되고, 뭐 이 집 저 집 난리가 나니까 마을 전체가 그 일도 안 되고 힘들어지는 거죠. 그래서 그 여자들의 바람길을 누르기 위해서 세웠다는 건데, 희한하게도 이 대방산의 형상이 마치 소쿠리로 마을을 감싸고 있는 것 같이 되어 있으니까 뭘 연상하게 되죠? 네, 여자의 음부를 연상하게 되는 거죠. 그런가 하면은 그 우리가 이제 동해안을 여행하다 보면은 그 이렇게 조그만 사당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. 바닷가 쪽에. 그걸 해신당이라고 하는데, 뭐 바닷가 쪽에 그런 사당을 왜 적겠어요? 물론 이제 뭐 고기가 잘 잡히고, 또 바다에 나가면 그 풍랑이 세면은, 그죠? 그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 무사하기를 기원하는 건데, 그 해신당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곳이 있어요. 강원도 삼척에 가면은 근남면이라는 곳에 해신당이 있는데, 들어가 보면 이렇게 조그만 사당 안에 처녀의 초상화가 있고, 그 다음에 남근으로 만든 그 남근목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.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슬픈 전설이 있답니다. 옛날 옛적에 혼인을 약속했던 처녀와 총각이 미역을 따러 같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대요. 근데 여러분도 알잖아요. 막 동해안이 막 파도도 심하고 막 풍랑이 막 그하고 하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. 그 위기감을 느낀 그 총각이 이 처녀를 돌섬에다가 내려다 주고, 당신은 여기서 기다려라. 내가 다 따갖고 오마. 그리고서 혼자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는데 결국 돌아오지 못했죠. 그러니까 처녀는 이제나 오려나 저제나 오려나 밤낮으로 기도하다가
얼마나 애가 그렇겠어요. 그러다가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다고 해요. 그런데 그 이후에 고기잡이 나가는 배들이 전부 다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. 다 바다의 재물이 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서 난리가 났잖아요. 아, 이게 무슨 일이냐. 아, 아마도 그 처녀에 그 한이 깊어서 그런가 보다. 우리가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. 그래서 그곳에다가 해신당을 만들고 해마다 그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첫 제사를 지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번에는 고기잡이 배가 나갔다가 고기를 가득 싣고 온 거예요. 그 해신당이 있는 근처가 요즘은 그 해신당 공원이라서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간다는 거예요. 왜 그럴까요? 그 해신당 그거 보려고? 아니죠. 그 공원에는 남근석들이 쫙 이렇게 늘어서 있는 거예요. 보기만 해도 장관이죠. 뭐 바닷가 쪽에 막 경치 좋겠다. 게다가 뭐 저녁 노을에 이렇게 빛을 받아보세요. 상상이 되시죠? 신혼부부들이 엄청나게 많이 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명 남근 조각공원이라고도 해요. 이렇듯이 그 남근석이나 해신당은 우리가 이제 직접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문헌으로 내려오는 그 남근 이야기 그것도 왕의 음경 이야기가 있습니다. 삼국유사 지은 분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? 이련 스님이 거기에는 아주 재미난 얘기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특히 거대한 음경을 가진 두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. 지증왕은 음경의 길이가 무려 1척 5촌, 요즘식으로 하면은 45cm. 그리고 그 너무 거대하니까 배필을 얻기가 어려웠대요. 뭐 아마도 왕실이나 귀족들 그 저 처녀들한테 소문이 났겠죠. 그래서 아무도 이제 그 나서질 않으니까 결국 전국에 왕비감을 찾으라고 명을 내렸어요.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사신 일행들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모량부라는 데를 도착합니다. 모량부는 경주 왕궁에서 서쪽을 한 그 8km쯤 떨어진 말하자면 이제 외곽지대였죠. 조그만 마을이에요. 그걸 딱 도착해서 보니까 아주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. 커다란 나무 밑에 개 두 마리가 북만한 똥덩어리를 갖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. 그걸 본 사신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? 네, 혹시 물론 성기가 크다고 뭐 싸는 게 이만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. 그렇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수소문해서 그 집을 찾아가 보니 그 지방을 다스리던 그 상냥부의 그 딸이었다는 거죠.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또 깜짝 놀란 거야. 뭐 키가 2m 15cm라고.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증왕의 왕비가 되었는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. 어머니 그 누가 감히 왕의 거시기를 줄자로 재갖고 40cm 45cm 무슨 저 고기 잡아갖고 뭐 얼척이니 아니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그런가 하면은 여자가 무슨 거인증에 걸린 것도 아니고 2m 15라니 왕비의 큰 키는 지증왕의 은경에다 맞춘 것 같고 그렇다면 지증왕의 은경을 왜 그렇게 크다고 기록하였을까요? 아마도 지증왕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요. 지증왕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우경법이라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니까 백성들이 엄청 편안해졌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막 우상국을 정벌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리간이라는 그 예전에 부족 국가의 왕의 이름을 왕으로 바꾼 거예요. 그런데 또 이 거대 은경 이야기의 뒷면이 또 있습니다. 사실 지증왕은 그
직계가 아니라 반계 출신이었어요. 그러니까 출신 컴플렉스가 당연히 있었겠죠. 그리고 또한 왕에 오를 때 이미 60살이 넘은 거예요. 그러니까 옛날 나이로 엄청 늙은 거죠. 그러면 백성들이나 귀족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? 아, 과연 저 노인네가 그 통치를 잘 할 수 있을까? 그런 의심도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이렇게 칭송을 하려고 음경 얘기를 했던 것 같고, 우리가 옛날에 그러잖아요. 영웅호걸이라고. 그러니까는 뭔가 남자가 힘이 세고 그러면은 그것이 그 최고의 어떤 남자로서는 그 자부감. 그 다음에 왕이 튼튼해야지 그 왕권이 강화되고 국력이 튼튼하다고 바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시대였죠. 지증왕에 이어서 이제 또 그 거대한 왕이라고 기록된 분이 있는데 바로 경덕왕입니다. 경덕왕은 문경의 길이가 24cm, 그러니까 8촌이었대요. 뭐 지증왕에 비하면 참 내세울 게 없겠지만 요즘 현대 한국 남자들의 발기 길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? 13cm래요. 뭐 13cm가 안 된다고 뭐 일 못하는 건 아니죠. 근데 어쨌든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큰 거죠. 경덕왕은 음경이 커서 그런지 첫 번째 왕비하고는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. 그런데 두 번째 만월 부인을 왕비로 맞이했을 때는 후사를 얻어서 아들을 얻어갖고 결국 해공왕이 되었죠. 아마 연분이니 궁합이니 이런 게 따로 있나 봐요. 그죠? 그러면은 경덕왕은 왜 그렇게 또 그 음경이 크다고 기록이 됐을까? 아마도 지증왕과 같은 맥락이에요. 그 업적을 칭송하는, 예를 들면은 뭐 지방의 그 관제를 정비시키고, 또 우리가 그 잘 아는 경주의 불국사 엄청나게 큰 절이죠. 2,000칸이나 되었다고 하니까 그런 거를 중창하고,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에밀레 신종, 그 그런 그 신종도 만들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죠. 우리나라에서 그 최대라고 알려져 있어요.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? 그만큼 경덕왕이 그 왕권을 그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때의 그 국가 재정이 풍부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. 자,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게요.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세요.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외에 중국, 일본, 그 다음에 그리스, 인도 등 다른 나라의 그 남근 숭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. 자, 우리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안녕.